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해서 종합적인 상담을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는 방송, 여러분 질문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답변 드리는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벌써 3년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연금박사 라이브는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도움되고 계시죠? 점점 연금이 더 중요해지고 또 우리나라 고령화가 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 중에서 연금 자산 있죠? 네. 또 이렇게 우리 남 박사님 어떻게 아시고,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30만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요일 날 오전에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으셨습니다. 그죠? 어쨌든 구독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일이 다 챙겨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이고, 또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은퇴 인구가 벌써 지금 500만, 600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또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더 많죠. 그러니까 사실 연금 박사의 채널의 구독자가 100만 이상 돼야 되는데 30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해 관심이 없다거나 눈팅만 하고 있다거나 아직도 주식 부동산에만 미쳐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또 한 방 해볼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주식 부동산 그만하시고, 이제 한방, 이게 인생의 한방, 그것도 젊을 때는 한방이지. 나이 50, 60 넘어가면 이제 한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불려온 거 잘 지키고 사셔야죠. 그죠? 그럼 그 방법으로서 결국은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연금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항상 도움을 드리는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연금박사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해드리고 있고요. 3년 가까이 지금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1시간 동안 단 한 분의 질문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시원하게 답변해드리고 있는 방송.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라이브를 할 수 있냐고. 그죠? 라이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이브는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그죠? 네. 그래서 진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다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경험과 실력 갖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30만 축하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자연님 감사드리고요. 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박은주님도 반갑습니다. 마상타성님 반갑습니다. 자, 남박사님 이렇게 잊지 않고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저트님 감사합니다. 심선근님도 감사합니다. 박상영님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셀틱클래스코님 이렇게 또 항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영수님도 감사합니다. 자, 100만 가자 하셨는데 100만 가려면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이렇게 다 가다가 그냥 때가 돼가지고 그때 가서 연금이 이제 다 늦어가지고 연금 준비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연금 박사 구독하기 시작하면 늦거든요. 그죠? 사실 그래서 5, 60대의 연금 박사를 보고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40대, 30대 이렇게 미리미리 연금에 대해 관심 가지고 구독하셔야지 노후가 잘 준비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 미래에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될 분들이 연금 박사를 하루빨리 구독해서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서수진님 100만 감사합니다. 유영숙님도 감사합니다. 테리님 감사합니다. 자, 큰손님 이렇게 말씀 나누셨네요. 연금 박사 만나고 2년째 연금 넣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제 방송 보시면서 어쨌든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연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하게 마음이 흔들릴 때쯤 들어와서 다시 한번 연금에 대한 생각 바로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2년, 5년, 10년 불입하시고 준비하셔야 여러분 노후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약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연금 제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연금 제도 있잖아요. 공무원 연금. 공무원들이 연금 받아서 되게 행복하고 여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 연금이 36년 납입니다. 36년 납. 36년간 빠지지 않고 매달 월급에서 고정적인 비율을 떼갔다는 거죠. 그것이 노후에 연금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연금은 수익도 중요하고 뭐 세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누가 더 꾸준하게 유지하느냐 이것이 연금의 중요성. 사실 이 꾸준함이라는 것이 연금뿐만 아니라 뭐 인생, 사업, 뭐 일, 투자 모든 분야에서 다 변함없는 진리죠. 누가 더 꾸준하게 하느냐가 답이지 누가 더 뭐 먼저 가느냐 누가 더 실력이 뛰어나냐 이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에서 잘 보지 않았습니까? 실력 있고 빠르고 능력 있는 토끼보다 꾸준한 거북이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현주님 오늘 연금 상담 받았는데요. 100만 원 넣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연금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리다님 반갑습니다. 심선근님 내가 60이 되다 보니 연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연금의 중요성을 더 깨닫는다는 거죠. 건강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방치하고 건강하지 않고 막 이상한 거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다가 결국 나이 들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아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나이 든 다음에 연금의 중요성을 깨달아 봐야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연금을 준비하셔야 내 노후가 건강해지고 또 연금이 잘 준비돼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과 연금은 사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로 어머님 30만 구독자 감사드립니다. 네, 으쌰으쌰 금방 갑시다. 자, 최혜숙님 축하 감사합니다. 방송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감누님 감사합니다. 안티용님 반갑습니다. 곽석규님 반갑습니다. 자, 이재시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참석하셨네요. 30만 달성했는데 처음 참석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꾸준하게 연금 준비하셔가지고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수진님 저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영상 보고 오늘 종신연금 가입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종신연금 평생 연금 받는 거죠? 네, 가입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죠? 종신보험 말고 종신연금 가입하신 거죠. 종신보험은 죽어야 받는 거, 종신연금형은 평생 연금 받는 거, 살아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사망에 대한 것이고, 종신연금은 생명, 장수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거죠. 서수진님 절대 깨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장정희님 오늘 상담했어요. 55세 6% 연금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요. 55세뿐만 아니라 60세도 뭐 늦은 거 아닙니다. 그죠? 꾸준하게 지금부터 내가 시작해서 얼마나 꾸준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연금을 무슨 뭐 60세, 65세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 수명 100세로 우리가 향해 가는 시점에서 이제 연금도 너무 일찍 받는 것보다 좀 늦게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노후에 훨씬 더 오랫동안 연금을 많이 받는 길 아닐까요? 그죠? 그리고 사실 뭐 65세 옛날에 65세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나이였지만 지금은 충분히 체력도 있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만큼 능력 있는 만큼 꾸준하게 일을 만드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후 준비는 평생 연금, 평생 소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할 일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후 준비가 반대로 되어 있다. 일은 그만두고 퇴직하고 목돈 까먹으면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것.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노후야말로 일이 필요하고 노후야말로 소득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보시면 노후에도 할 일이 있으신 분들, 노후에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행복하게 보내고 있지. 노후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 앉아가지고 목돈 까먹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인생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언제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늦지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 다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50이든 60이든 70이든 관계없이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면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자, 이주승님 반갑습니다. 요롱이님 감사합니다. 김홍기님 반갑습니다. 김성희님 감사합니다. 자, 몽당이님 65세에 연금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55세입니다. 월납으로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월납은 거치 기간이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7년 납이 있는지요? 아니면 5년 거치? 아니면 4년 거치인가요? 뭐 연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거치 기간이 있는 연금도 있고 없는 연금도 있습니다. 개인 연금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다 거치 기간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 최저보증연금 5%, 6%, 7% 금리를 보증하는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5년의 의무 거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내고 5년 거치하셔서 65세부터 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연금이 만약에 다른 게 있으시거나 다른 자산이 있으시다면
다른 자산을 미리 좀 연금으로 개시하시면서 오히려 이 최저보증연금은 70세 정도 연금 받으시는 게 어떨까. 늦추면 늦출수록 더 많은 수익을 쌓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추정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영상 하나 찍었는데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라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연금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시면서 하나의 연금만 가지고 평생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개인연금 중에 연금저축도 있고 IRP도 있고 연금보험도 있고 그리고 주택연금도 있고 농지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고 되게 다양한 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월세도 받을 수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금융자산들을 연금자산들을 정말 잘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내 평생에 사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연금을 확보해 놓는 것. 이것이 연금 포트폴리오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하나만 가지고 상담하시는 거나 무슨 한 상품 가입했다고 끝났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모든 연금 제도와 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 이것이 연금 포트폴리오 설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희 센터에서는 상담하고 나면 이런 양식을 씁니다. 이런 양식.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펜션 포트폴리오 양식이거든요. 이 양식인데 이 양식 딱 보면 여기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초연금부터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이 5층 연금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렇게 딱 상담하시면서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그다음에 뭐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이 모든 연금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상담을 해서 개인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센터에서 쓰고 있는 상담 양식입니다.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금을 종합적으로 상담 받으시게 되면 결국은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이 수립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준비되고 있고 뭐가 준비가 덜 됐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연금을 어떻게 더 포트폴리오에 짜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얼마가 준비되어 있고 또 얼마를 더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 뭐다 좀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더 나은 연금을 위해서 준비할 건 없는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연금에 대한 종합 상담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체계적으로 포트폴리오로 짜줄 수 있는 회사 이런 곳이 많아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센터 여기 전화번호 있으시죠? 1800-3624 어떤 분이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 화분하고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그러셔가지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1800-3624 저희 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저희 센터에 전화해서 상담 요청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박명수님 63세인데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김경호님 반갑습니다. 네, LJK님 임금 피크 들어가서 급여가 줄어서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줄었다면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텐데 임금 피크만 적게 낸 건데 수령시 많이 줄어드나요? 그동안 27년은 많이 냈고 3년은 적게 냈는데 크게 손해인가요? 자, 국민연금을 내시는 분들 국민연금을 평생 내시면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 소득이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내던 금액이 감소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감소한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가성비가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올해까지 쌓아놓은 국민연금액이 100만 원인데 내년에 국민연금을 좀 적게 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거 100만 원 받을 금액이 무슨 98만 원, 97만 원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내가 많이 내면 낼수록 102, 104, 106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적게 올라갈 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연금은 낸 만큼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임금 피크가 되어가지고 내가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었다 그래가지고 국민연금 받을 수령액이 감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감소하죠. 퇴직금은. 왜냐면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과거의 근속연수이기 때문에 내가 근속은 더 했는데 급여가 줄어버리면 내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1,000만 원인 사람은 1,000만 원 곱하기 20년 하게 되면 2억 원의 퇴직금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5년 더 근속을 했는데 근속 기간은 5년, 25년으로 늘렸는데 퇴직 직전 평균 급여가 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럼 500만 원 곱하기 25년 해버리면 1억, 한 1억 2,500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은 5년 전에 퇴직했으면 2억인데 괜히 급여가 줄어드는 바람에 퇴직금이 줄어들죠. 이게 임금 피크거든요. 이렇게 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감소하죠. 오히려 오래 근무하는 것이 더 불리하죠. 그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럴 리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라벤더 그린님 반갑습니다. 전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 연금 상담 전문가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 연금
알아보다가, 개인연금 알아보다가 자격증 공부까지 하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뭐, 연금 상담 전문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증 만들었습니다. 뭐, 이것도 있어, 자, 보건복지부하고 한국FP협회하고 제가 같이 해가지고 연금 상담 전문가 자격증 요 책 만들었고요. 요 저자가 두 명이에요. 저자가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영주. 여기 이영주, 그죠? 이영주 CFP하고, 여기 장덕준 박사님하고, 두 명이서 여기 해가지고, 제가 지금, 책 만들어가지고, 연금 상담 전문가 우리나라의 민간 자격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올해죠, 올해. 올해 7월 달에 1회 시험 받고, 지금 11월에 2회 시험 봤는데, 우리 전 여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제 시험이 계속 될 겁니다. 1년에 한 3회씩 시험 본다고 하니까 혹시 내가 연금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연금 상담 전문가 Certified Pension Expert CPE 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여러분 취득하시면 뭐 이거 자격 취득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디 취직이 되거나 월급이 나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내 지인들에게 혹은 뭐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확보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 여사님처럼 일반인이신데 시험 보신 분들 꽤 계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연금에 대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주택연금, 농지연금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연금 전반적인 걸 공부함으로써 주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 여사님 자격증 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몽당이님 일시납이 좋을까요? 네, 일시납도 있고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목돈으로 내시는 일시납도 있고 매달 꾸준하게 내시는 월 적립식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목돈을 먼저 내는 일시납이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연금의 구조를 보시면 일시불로 내시는 것보다 매달 적립식으로 나눠서 천천히 내시는 것이 돈은 늦게 내는데 오히려 연금액은 더 높은 효과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죠? 돈을 내가 1억을 먼저 낸 사람이 있고 그걸 100만 원씩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나눠낸 사람이 있는데 1억을 먼저 낸 사람이 당연히 연금액이 높아야 되는데 100만 원씩 천천히 낸 사람이 나중에 연금액이 더 높은 효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최저보증연금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이해가 안 가시죠? 잘. 원래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보면 먼저 낸 게 유리해야 되는데 늦게 낸 게 유리하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이 최저보증연금이 기본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 그냥 수익을 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뭐에 기초한다고요? 그렇죠.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그 페널티를 재원으로 연금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일시불로 내신 분들은 해지를 잘 안 해요. 그죠? 네. 약간 아이러니하죠? 근데 월 적립식으로 내신 분들은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월 적립식으로 내는 경우에는 오히려 연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저보증연금 5%, 6%, 7% 최저보증연금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유지해서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하셔야지 중간에 내가 인출하거나 해지할 목적으로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자, JJH님, IRP나 연금저축도 종신연금으로 수령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IRP나 연금저축 종신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IRP나 연금저축을 연금저축보험, IRP도 보험사에 가입하셨어야 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이나 IRP는 종신연금 기능이 없습니다. 자, JCD님, 보험을 해지하고 나온 2천만 원 정도를 연금저축에 넣고 싶습니다. 월 100만 원씩 S&P 500 나눠서 사려고 계획 중입니다. 조금씩 나눠서 월 매수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 달에 100만 원 사고 나머지 1,9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두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이게 안타깝네 좀. 그죠? 네, 2천만 원 가지고 연금저축에서 여러분 투자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씩 꾸준하게 그냥 S&P 500 ETF를 사시기로 했다. 사시면 됩니다, 그냥. 네, 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러니까 어떤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죠? 네. 뭐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S&P 500이 떨어질지 오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한 번에 다 사는 것이 좋은지 나눠 사는 것이 좋은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 수익은 모르겠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매달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나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연금저축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에 연금 받을 플랜을 가지고 연금저축 준비하시는 건데 S&P 500을 지금부터 100만 원씩 사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10년 내내 살 수 있을까요? 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꾸준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사면서 이게 주가가 오르나 떨어지나 뭐 나라가 어렵다는데 이거 다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고민을 할 거라면 처음부터 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제가 연금저축에서 S&P나 나스닥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나중에 투자하면 10년, 20년 후에 오히려 다른 보험들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연금보험을 하시는 것보다 S&P, 나스닥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20년 후에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무조건 더 좋을 겁니다. 무조건. 그죠? 20년 후에. 그런데 중요한 건 더 핵심은 뭐냐면 20년 후에 그 S&P, 나스닥을 20년까지 들고 있을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이론적으로는 수익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20년간 유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30년 전에 2만 원, 3만 원이던 게 지금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300만 원, 4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00배 이상 무려 2000%의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 주식이 이론적으로는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까지 2000%의 수익이 났지만 중요한 건 삼성전자 주식을 20년, 30년간 들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핵심이에요. 투자는 이론적으로는 수익이 높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걸 꾸준하게 갖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보세요. 부동산은 우리가 꾸준하게 갖고 왔으니까 돈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뭐 했습니까? 사고 팔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집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집에 30년 살다 보니까 집값이 5배, 10배가 뛴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익성, 유동성, 뭐 능력, 실력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평가하는데 결국 인생에서의 최종적인 결과에서 승리한 사람은 수익을 잘 낸 사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더 꾸준히 했느냐. 아시겠습니까? 지속성, 강제성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초반에는 토끼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토끼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딴짓을 하죠. 그죠? 결국은 이기는 건 뭐다? 거북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토끼가 보이면 토끼 따라하고 싶죠? 지금 막 토끼가 부럽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S&P 지금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또 2년 지나서 만약에 다른 게 나오면 또 그걸로 또 좋다고 막 뉴스 나오면 그걸로 옮겨 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더 좋은 게 나오면 또 옮겨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언젠간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수익성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이시드님, 보험 해지하셔가지고 연금저축계좌에서 하시는 건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진짜 그걸 10년, 20년간 꾸준히 할 자신이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그럴 할 자신 없으시면 애초에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재환님, 연금계약 시 30% 펀드 상품은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나요? 네, 연금 중에서 변액연금이라든가 이렇게 투자상품 중에서 펀드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뭐 의무적으로 채권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 있죠. 그 의무 채권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선택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펀드 변경한다고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펀드 변경해서 수익 낸 사람 보셨어요? 네, 별로 없어요. 네. 자, 이주승님. 국민연금 5년 연기하면 36%하고 물가상승률 합하여 올라가는가요? 그렇죠. 네. 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자, 국민연금 수령하신 분들, 국민연금 내가 65세에 수령하기로 했는데, 그거보다 5년 일찍 수령하게 되면 1년 일찍 수령할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 5년까지 일찍 수령하시게 되면 6, 5, 30%가 감액된 연금이 평생 지급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늦춰받기 시작하면 1년 늦춰받을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5년 늦춰받으시게 돼서 만약에 65세가 정상 연령인데 내가 70세부터 연금 받으시게 되면 7.2%씩 5번이 증액이 돼서 최대 36%가 증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평생 나옵니다. 늦게 받지만 한 번 받는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 이주승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 연동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뭐 2%, 3%씩 올라간다. 그것도 당연히 더 업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5년 늦춰받게 되면 100만 원 받을 게 136만 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가까지 반영하면 140, 150을 평생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 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연금 탈 때, 노령연금을 탈 때 세금을 내고 있죠. 그죠?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연금 한 100만 원 받으면서 최소 세금이 한 몇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소득세를 떼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얼마 부과하고 있냐? 국민연금 총수령액, 월 총수령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관계없이 그냥 총수령액, 수령액에 곱하기 50%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입니다. 자, 그럼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국민연금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50%니까 월 100만 원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거고요. 건강보험료율 얼마죠?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율 장기요양보험료 포함해서 7.99%입니다. 8%입니다. 8%. 자, 그러면 내가 200만 원 국민연금 받게 되면 그 중에 50%인 100만 원이 건강보험 부과 대상이고 그 100만 원의 8%인 8만 원 건강보험료 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내고 있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연금저축, 연금계좌, IRP 건강보험료 낼까요? 안 낼까요? 네. 현재는 연금저축, 연금계좌, IRP 이 상품에는 연금 수령할 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자,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미 법적으로는 부과하라고 했는데 건강보험국 내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 이제 조만간 빠르면 내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에다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뭐 시기의 문제일 뿐 확실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부과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여러분들이 연금계좌에서 IRP에서 연금 받으실 때 그 연금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연금계획 수립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 찍은 것 중에 그게 있는데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가지고 계신 분들 55세가 되면 빨리 인출하세요. 빨리. 늦게 인출하면, 지금 인출하면 건강보험료 안 냅니다. 늦게 인출하면 건강보험료 내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건강보험료를 얼마라고요? 현재 기준으로 소득의 8% 정도다. 자, 푸다님 안녕하세요. 2002년에 가입한 무배당 프리스타일 연금보험인데 지난번에 박사님이 종신으로 꼭 수령하라고 하셨어요. 2028년 60세 수령하는 걸 연기했는데 그냥 지금부터 수령할까요? 3% 정도 적립이 되는데 수입이 있다면 계속 연기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적립금이 4,2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우리 푸다님 가입하신 프리스타일 연금보험에서 가입하신 건데, 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2002년도에 가입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상품의 수익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이 상품에 적용되는 기대여명, 경험 생명표, 평균 수명 자체가 굉장히 짧은 걸로 2002년 걸로 적용되어 있다. 2002년에는 기대여명이 짧았기 때문에 똑같은 돈이 쌓여도 한 번 받는 금액이 많습니다. 쌓여있는 금액이 예를 들면 1억인데 내가 10년간 살 거로 계산하고 준다. 그러면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그걸 오래 살면 1,000만 원씩 평생 받게 되는 거죠. 종신연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지에 대한 기대여명 가정치를 가지고 n분의 1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년 정도 살 것 같다. 그러면 1억을 10분의 1로 해서 1,000만 원씩 10번 주는데 그 이후에 살아도 계속 1,000만 원씩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2002년에 비해서 지금은 기대여명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20년으로 길어졌으면 똑같이 1억을 쌓아놔도 보험회사가 줄 수 있는 금액은 20분의 1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씩밖에 못 받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기대여명을 길게 잡고 있는 것이 연금 받는데 불리한 것이고 기대연금을 짧게 잡고 있는 것이 연금 받는데 유리한 것이죠. 근데 2002년도에 가입하신 상품은 기대연금을 짧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 상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받으셔도 되고 나중에 받으셔도 똑같은 기대여명 적용해 주는 거니까 상관없이 언제부터 받으시면 되겠지만 사실 뭐 지금 받아가지고 큰 유리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최저보증이율이 3% 정도 된다면 어쨌든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2028년까지 쭉 기다리셨다가 조금 더 불려가지고 그때부터 연금 받으신다면 연금 수령액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소득이 있으니까 연금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필요할 때 적절한 때 더 많은 연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늦추셔서 연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주승님, 저는 20년 3월에 2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연기연금 신청하면 금액이 많아져서 건강보험료가 걱정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면 건강보험료 더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건강보험 더 내는 게 두려워서 국민연금을 줄이겠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이거 뭐라 그러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구더기가 생기면 걸러내면 내는 거지. 그죠? 네. 아니면 제대로 보관하던가. 근데 중요한 건 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 받는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양도소득세를 싫어해요. 집 팔 때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여쭤보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많이 내는 게 좋으세요? 집값이 안 올라가지고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게 좋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오르는 만큼 내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DWB님, 실시간으로 못 듣다가 알람 해놓고 오늘 라방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알람까지 해주시는 분들 계시네요. 여러분, 예, 연금박사는 사랑이죠, 사랑. 연금박사 방송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면 여러분 노후가 풍족해집니다. 그죠?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저라도 해야죠, 저라도. 빨리 이런 전문가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어쨌든 그런 전문가들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죠?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전문 지식 알려드려야 되죠? 자, 연금박사 꼭 구독해 주십시오. 오늘 30만 달성했습니다. 그죠? 앞으로 40만, 50만 꼭 구독 많이 하셔서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게 저희 상담센터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셔도 제가 답변 다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시간에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상품 문의가 필요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1800-3624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시간입니다. 좋아요. 지금 130명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계속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좋고요. 저도 좋고요. 또 이 방송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서 더 많은 분들이 라이브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람소리님, 박사님 퍼센트 연금 65세부터 받기로 했는데 시작 더 늦출 수 있나요? 그럼요. 6% 연금 개시는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늦추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연금 개시 1년 전까지만 하셔가지고 연금 늦춰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늦추는 기간 동안 이자를 더 드리고 그리고 늦춰서 받을수록 연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연금의 구조상 65세부터 받으시는 것보다 70세부터 받으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홍기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노령연금 5년 연기 시 기초연금 관련 소득 인정액은 연기해서 늘어난 금액으로 적용하는죠? 당연하죠. 네. 자, 기초연금 받으실 때 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그냥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비과세건, 과세건, 아니면 적게 받건, 많게 받건 관계없이 그냥 통장에 찍힌 금액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을 때는 소득 인정액 잡을 때, 그죠? 네. 어쨌든, 통장에 찍힌 금액 기준으로 보니까 연기해서 더 많이 받으시게 되면 더 많이 받는 금액으로 결국은 기초연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늘어나면 기초연금 못 받을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갑자기 그런다고 해가지고 나올 기초연금이 갑자기 한 푼도 안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점 기초연금도 내가 32만 원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30만 원, 28만 원, 26만 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구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초연금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초연금 자격도 바뀝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다 주자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정 40%만 주자는 얘기도 있고,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제도가 계속 바뀔 것 같은데, 그 제도, 지금 현행 제도에 연연해가지고 내 평생 받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는 건 잘못된 얘기죠. 소탐, 대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조정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길,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충길님, 박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설순자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파파존의 해피라이프님, 연금 준비는 연금 박사님이 최고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그쵸? 연금 박사가 최고입니다. 심선근님, 박사님 나이 들어보니 주식 비트코인보다 연금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맞다니까요.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젊은이들이 이해하면 안 돼요. 걔네들은 이해 못해야 돼. 좀 당해봐야 돼. 날려보고, 잃어보고, 까먹어보고, 이래 정신 차려야 나중에 뭐가 중요한지 알지. 그죠? 그러니까 건강도 한번 쓰러져 봐야 그다음부터 내가 이제 진짜 술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담배도 끊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느낌 없으면 맨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그죠? 결국은 젊은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하는 애들은 그냥 못하게 놔둬야 됩니다. 그죠? 제가 젊은이들 강의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너희들 뭐 연금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날려봐라. 날리고 다시 와라. 그때 가서. 다만 너무 크게 날리면 나중에 회복이 안 되니 그냥 살살 조금만 날려보고 적당히 이제 느끼게 됐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제대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사실 나이 들면 더 중요해지는 자산 연금, 그죠? 나이 들면 더 중요해지는 것 건강 이런 거 꼭 챙기셔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YMO님, 퇴직금 IRP 계좌 금융사 선택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IRP 계좌 금융사 선택을 어디가 좋을까요?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으시죠? 제가 신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홈플러스 가서 먹을까요? 롯데마트 걸 살까요? 이마트 걸 살까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가격 차이도 없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고, 그런데 요즘은 또 IRP 계좌의 그 관리 수수료도 다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사별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어느 금융사든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집에 가까운 데 가세요. 그냥. 아시겠죠? 네. 뭐, 그냥 내가 크게 공격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면 그냥 은행 가서 하시는 게 편하고,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해보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증권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종신연금 평생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IRP 계좌 보험사에서 가입하실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추세는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느 증권사가 좋아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면 상품은 다 전 세계, 전국에 있는 걸 다 갖고 다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를 만드시는 거니까. 계좌를 만드는 것은 통장을, 항아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집 항아리나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S님, 20대 자녀에게 연금 넣어주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20대 자녀에게 연금을 왜 넣어줍니까? 20대 자녀에게 집부터 사줘야지. 그죠? 네. 자, 뭐, 20대 자녀가에게 굳이 연금을 넣어주고 싶으시다면, 일단 국민연금 가입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다면 연금계좌 IRP부터 준비해서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다면 비과세 연금보험 5%, 6%, 7% 연금, 그죠? 뭐 젊을 때부터 가입하면 굉장히 좋죠, 사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20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기본적인 건 뭐냐면, 투자교육, 금융교육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집 사야지, 집. 연금 준비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집 산다고 다 깨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금 주려고 하지 마시고, 얘가 진짜 기본적으로 뭐가 더 급한 것인가, 뭐가 더 필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네. 결국은 20대의 자녀에게 연금을 넣어 주셔봐야 애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그러니까 참 문제죠. 자, 선수님, 종신연금 매월 불입하는데 총액이 1억이 넘어도 괜찮은지요? 네, 종신연금은 어떤 회사 상품입니까?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보험사의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면 뭐 총액이 1억이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매월 불입 한도가 월 150만 원 이내까지 비과세고요. 무제한 이제 그렇지 않고 일반 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만 조건만 달성할 수 있다면 월 납입 금액이 문제지 총 납입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CO99님, 안녕하세요. 남편의 연금저축펀드에 퇴직금이 3억 원가량 들어있는데, 모두 펀드 3개 중국 아시아 TDF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만 3년이 됩니다. 현재 셋 다 마이너스 15% 상태입니다. 그쵸? 네. 모두 한매하고 예금에 넣는다면 넣는 게 다만 4%, 3%라도 수익을 볼 것 같은데 그게 나을까요? 돈이 있어도 불리는 방법을 모르니 한심합니다. 조언 좀 주세요. 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아시아 펀드들이 사실 좀 더 안 좋습니다. 근데 뭐 안 좋은 지가 뭐 1년이 아니라 꽤 안 됐죠. 꽤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내년에 이제 뭐 퇴직하시고 뭐 찾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사실상 뭐 펀드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뭐 3년만 운영하시는 건 아닙니다. 3년, 5년 그냥 놔두시면 계속 운영됩니다. 3년 되면 내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꼭 뭐 3년 되면 찾아야 되고 그전에는 못 찾고 그 이후에는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이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아시아는 지금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걸 해지해가지고 예금으로 옮기시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기다리셔서 어쨌든 뭐 사이클이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미중 분쟁이 계속 있지만 이게 뭐 평생 가지 않을 테니까 조만간 해결이 돼가지고 중국 시장이 다시 좀 안정을 찾는다면 어쨌든 조금 더 복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예를 들면 그거 깨가지고 4% 는다고 해가지고 15% 손실 난 걸 회복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은 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또 뭐 크게 변동성이 또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조금 더 기다리셔서 나중에 회복되면, 그 다음 이후에 좀 모색해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라벤더 그린님, 1997년부터 납입된 구 개인연금 계좌에 저 1억 원, 남편 1억 원 각각 있습니다. 금리가 1.5% 정도로 낮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서 현재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을 때는 상당히 좋은 상품이지만, 현재는 퇴직했습니다. 소득도 없으시군요. 남편 국민연금과 저의 공무원연금으로 생활에는 충분합니다. 어떻게 수령해야 현명한지 문의합니다. 자, 이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연금은 제가 보기엔 적지 않게 있으신 것 같고 97년부터 납입한 구개인연금이 있으신데 안타깝게도 수익이 좀 낮네요. 그쵸? 자, 이런 상품은 어차피 더 이상 납입을 해서 소득공제 목적으로 활용하실 게 아니시라면 그냥 연금 개시하십시오. 연금 개시.
연금 개시, 특히 97년도의 상품이시기 때문에 연금 개시할 때 5년이면 개시할 수 있거든요. 다 인출할 수 있거든요. 또 비과세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은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만 연금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통장에 1억 쌓여있습니다. 그럼 2천만 원씩 빼시는 겁니다. 1년에. 빼셔가지고 이건 사적연금 한도 1200만 원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죠? 왜냐면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97년도의 연금저축 상품은 납입할 때 소득공제 해줬고 연금 탈 때 비과세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5년간 싹 빼셔가지고 그 뺀 금액을 차라리 쓰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상품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제가 말씀드리는 5%, 6%, 7% 최저보증 연금에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이미 세액공제 세제 혜택 조건 다 달성하셨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갖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자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더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그냥 빨리 인출하셔가지고 그걸 다시 재투자하시는 방법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현주님 48세 여성이고 자영업하고 계시고 연금 준비 전혀 못하셨군요. 요새 들어 연금 관심 가져서 준비하려고 오늘 알아봤는데 연금 수령이 너무 적어서 고민 중입니다. 그렇죠. 이제 48세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니까 너무 적어서 고민 중이시죠? 자, 그런데 연금 어떤 걸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5%, 6%, 7% 최저보증 연금보험 가입하시게 되면 이거 연금액은 일반 연금에 비해서 적게는 20%, 많게는 50% 가까이 연금액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연금액이 높은 수익을 보증해드린다는 상품입니다.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요. 이 연금에 한 10년 정도 납입하셔가지고 70세부터 연금 받는 플랜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플랜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 세금도 없고 건강보험 문제도 없고 수익도 높은 이 좋은 연금,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유의하셔라.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이 최저보증 연금은 톤틴 연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해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에게 더 페널티를 부과해서 그 페널티를 가지고 연금 받는 사람에게 얹어주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은 죽 써서 남 주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지하지 않으신다는 조건으로는 굉장히 높은 연금이 있으니까 꼭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선웅님 오늘도 피곤할 텐데 밝은 모습으로 방송해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식 시작하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해. 그렇죠. 밤 9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쉽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후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열사 죽는 그날까지 진짜 열심히 또 우리나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대한민국에는 연금 박사가 있다. 이거죠? 네. 제가 뭐 연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단지 무슨 상업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상업적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사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사회에 연금이 너무 중요한데 그 연금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연금 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주식 물어볼 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부동산 전문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연금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 그죠? 국가적으로 불행한 현실입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정치인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의 연금 전문가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또 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지원 그만하고 건설사 망해도 좋으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만 지원하고 그죠? 자꾸 주식 지원 그만하고 뭘 해? 연금에 대한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결국은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람다움님,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이미 납부한 것과 65세 이후 받는 것을 더 늦추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렇죠. 어쨌든 현재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사람다움님께서 50대, 60대시라면 노후준비 1순위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미 계속 가입하셔가지고 조금 더 내시고 그리고 연금 받는 나이 조금 더 늦추셔가지고 결국 연기해서 연금 받으시는 것 이것이 연금으로서 더 좋은 조건이다. 아시겠죠? 물론 일찍 돌아가신다면 불리해지겠지만 평균적으로만 사셔도 유리하기 때문에 꼭 국민연금 제대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인공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운동 다녀오라 늦으셨네요. 저녁에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날씨 추운데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시청합니다. 30만 구독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C카페님, 전 92년생 직장인입니다. 개인연금 들고자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좋을지요? 라고 하셨는데, 뭐 시작하는 나이가
뭐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게 있겠습니까?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은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연금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연금, 공무원 재직 하자마자 시작합니다. 그죠? 보통 공무원 빨리 시작하는 친구들은 20살부터 공무원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무원 연금 불입해가지고 36년간 불입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금융상품이 그렇지만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다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얼마 정도 해야 될지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늘 푸른 나무님 반갑습니다. 급빵근님, 최저보증연금도 같은 거 아닌가요? 네, 최저보증연금도 같은 건데 뭐 비싼 겁니다. 그죠? 네. 자, 몽당님, 100만원 7년 납 5년 거칠 때 D가 좋을까요? K가 좋을까요? 이게 뭐지? DK 뭔지 모르겠는데요. 100만원 7년 납 5년 거칠 때, 네, D사가 좋을까요? K사가 좋을까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연금 구조, 최저보증연금에서 D사는 5%를 최저보증하고 있고, K사는 6%를 최저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수령액 측면에서는 K사가 무조건 좋습니다. 이건 뭐 이런 소지가 없이 무조건 K사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조건이 뭐가 일장일단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장일단이 없이 그냥 K사가 일장일장. 아시겠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콜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71년생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지역가입 등으로 국민연금은 220만원 정도 받을 예정인데요. 국민연금 220만원 정도 많으시네요. 그죠? 문의할 사항은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6% 보증 연금을 지금이라도 들 수 있는지 관해서입니다. 월 100만원 정도를 내년부터 낼 경우 65세 이후에 연금이 얼마 정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죠? 6% 연금 지금부터 충분히 가입 가능하고요. 한 10년 정도 내시고 거치해서 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얼마 받을지는 100만원씩 10년 내고 5년 거치해서 뭐 한 70세부터 연금 받는다. 그러면 거의 1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여사님, 제가 단호하죠? 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그죠? 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기면 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애매하게 답변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왜냐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이런 답변 들으려고 상담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저희 센터 직원들에게도 항상 얘기합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야, 그죠? 그런 상담은 나도 하겠다. 그죠? 네. 자, 그렇게 아니고 확실하게 전문적인 관점에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죠? 좋으면 왜 좋은지,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드리는 것이 전문가죠. 그죠? 네. 바이올렛 최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에 생명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한 달에 30만원씩 10년 납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상품이 나중에 연금을 탈 수 있다고 설계사에게 들었고 3% 보증이라고 들었는데 박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해지가 되는 것이라고 하신 듯합니다. 해약환급은 70%이고 내년이 60세 정년입니다. 해약하는 게 나을까요? 자, 생명의 유니버설 종신보험, 죽어야 받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가입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30만원씩 10년간 내가지고 3,600만원 내면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설계사가 얘기한 모양인데요. 연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 전환 금액이 전환 당시에 해지 환급금입니다. 그죠? 전환 당시에 쌓여있는 적립금이라든가 아니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해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지한다는 가정하에서 해지해서 연금을 재가입시켜드리는 것이 연금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3% 보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3% 보증도 뭐냐면 내가 낸 30만 원에 3%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에 그 남은 금액 가지고 3%를 보증하는데 종신보험의 사업비가 20%가 넘어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30만 원 내봐야 6만 원 띄고 24만 원에 거기다가 3% 붙여봐야 10년 납기를 풀로 지나야 간신히 원금 될까 말까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상품을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 전환하시는 게 아닙니다.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이용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으로 가족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내가 자녀가 있고 나중에 물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이건 자녀에게 주겠다 라고 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걸 언젠가는 깨서 연금으로 쓰겠다는 생각이시면 어차피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깨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뭐가 문제가 없다면 지금 깨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도림에서 전철을 타시는데 서울에 보면 2호선에 신도림역이 있습니다. 자, 신도림에서 1호선 갈아탈 수도 있는데 신도림에서 수원으로 갈 수도 있고 인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과 인천은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나는 수원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 방향을 탄 겁니다. 자, 근데 그래,
어차피 내가 수원이나 인천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수원은 안 좋으니까 그냥 인천에 탄 거 나중에 내가 인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수원을 가야 되는데 잘못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죠. 당장 다음 정거장에 내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다시 돌아와서 수원을 갈 거 아닙니까? 그쵸? 결국은 내가 인천행의 목적 그대로 어차피 틀렸지만 그 목적을 다시 제대로 잡아가지고 인천 가서 살겠다. 그럼 인천으로 가십시오. 하지만 언젠가는 수원은 돌아올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지금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딱딱우리님. 박사님 월요일마다 감사합니다. 저는 68년생으로 만 55세입니다. 국민연금에 군복무 추납할 경우 1,500만 원을 내면 월 10만 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어후, 추납을 1,500만 원 했더니 월 10만 원 늘어납니다.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임금이 50% 삭감이 됩니다. 임피 마지막 해에 내면 다소 추납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너무 커 이익이 될까 싶습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55세인데 1,500만 원 내면 월 10만 원 연금 늘어납니다. 그러면 월 10만 원씩 만약에 연금을 국민연금 늘어나게 되면 1년이면 120만 원 받게 되고 10년이면 1,200만 원 받게 되고 1,500 받으려면 한 12년 걸립니다. 12년. 3개월 수가 거의 한 140개월 나오거든요. 그렇게 유리한 구조가 아닙니다. 보통 3개월 수가 100개월이나 120개월, 10년 이내로 나오면 좋은 거지만 최근에 점점 3개월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납한 것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1,500만 원 내가지고 연금액이 15만 원, 20만 원 올라가야 되는데 1,500만 원 낸데도 불구하고 연금액이 한 달에 10만 원씩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낸 원금을 다 받으려면 12년, 13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오히려 임금 피크를 내서 월급이 줄어들어가지고 국민연금 납입액이 줄어들면 그때 하시게 되면 가성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그리고 추납을 할 경우에도 추납을 제가 말씀드렸지 지금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 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큰 차이가 없는데 뭐하러 지금 합니까? 그죠? 네. 기다리셨다가 5년, 10년 후에 65세 연금 받기 전날 68년생이니까 64세 연금 받기 전날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추납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재직 중에 하시는 게 좋지만 뭐 크게 이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60세 퇴직하신 이후에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서 월보험료를 줄이시고 그때 가서 추납을 하셔도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기박사님,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하면 사적연금제도 무너집니다. 자꾸 그쪽으로 몰지 마십시오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제가 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말자, 하자라는 주의가 아니라, 어차피 부과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용하게 있는 것보다, 이걸 얘기해가지고, 문제적인 뭔가를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부과할 때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하거나 이걸 얘기하는 게 맞죠. 그죠?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계속 쉬쉬하고 있거나 그죠? 네. 무작정 반대하고 있거나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작정 반대만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벌이게 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 손실을 보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우리 비박사님 사적연금의 건보료 부과 확정입니다. 확정. 그러니까 뭐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더 기준을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엘로님 늦게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푸나님 시원시원한 답변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김재환님 비과세 6% 연금 가입 시 펀드 상품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나요? 6% 연금을 가입했을 때 70%는 채권이 의무고요. 30% 정도만 내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 30% 가지고 수익이 엄청 나야 6% 최저 보증 수익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있을 수 있으나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지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큰 차이 없다. 자, 늘 푸른나무님 30만 달성 감사합니다. 똠여사님 IRP 연금 수용 시 건강보험료 내도 그 다음에 질문이 끊겼습니다. 네. 자, 진님 연금 박사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옥님 비과세 연금저축 가입해도 되나요? 비과세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은 없습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이거나 세액공제 연금저축이거나 그죠? 네, 그래서 비과세 연금저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비과세 연금저축 있었죠. 90년대에 가입했던 거. 근데 지금은 사라졌고요. 지금은 연금저축 상품은 세액공제.
과세 이연 상품이죠. 지금 세금을 환급해드리고 나중에 연금을 다시 내야 되는, 그러니까 비과세는 아니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 중에서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가입해도 되죠. 언제든지 준비만 되시면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정한 한도 내에서 비과세 준다는 거 꼭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퍼르님, 건보료 저희 경우는 피해갈 방법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냅니다만 너무 아까워요. 이번 달부터는 더 올라서 58만원 가량 나갑니다. 아이고, 그쵸. 사실 건보료 저도 내지만 건보료 사실 불만 많습니다. 그죠? 뭐가 불만이냐? 건보료, 뭐 또 이렇게 계시면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그죠? 옛날에 김구라 씨가 나와가지고 건보료 한 달에 400만원 낸다고 했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한 달에 400만원까지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맥스로 내는 것이 400만원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440인가까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부동산은 100억을 갖고 있건 1000억을 갖고 있건 1조를 갖고 있건 관계없이 부동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월 46만원이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월 400만원 이상 내야 되는데 부동산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 봐야 건강보험료는 월 40만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집 한 채가 있지만, 부동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그죠? 더군다나, 부동산은 시세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공시가격으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는 실제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소득은 그대로 다 봐주면서. 자,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건보료의 그 부과 방식에 대해서 개편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가봤더니 아직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소득에 대해서 계속 부과하겠다는 생각이지 재산에 대해서는 더 완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산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갖고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유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득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월급 많이 받거나 뭐 이러면 건강보험료가 불리해집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이런 것부터 고쳐야죠,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되기를 바라겠지만, 뭐, 그것도 저는 포기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미 국가에서 건보를 더 걷어야 되는데, 건보를 가장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 열심히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건보를 더 부과하는 것이죠. 자, EBBTV님, 6억짜리 아파트 주택연금 신청할 때 주택이 담보대출이 있으면 못 받나요? 담보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 많으시게 되면 연금액이 거의 깎입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없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님, 좋아요, 알람, 구독 감사합니다. 방글이님, 국민연금 5년 미리 받아도 65세 기준으로 의료보험 적용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5년 미리 받아면,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령액 가지고 보기 때문에 수령액, 내가 수령이 낮아지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60%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고 실제 수령액으로 보는 것이죠. 자, 짱10년님, 추운 아프는 늦게 낼수록 좋다고 했는데 연금 받기 전에 지불되나요? 그렇죠. 연금 받기 전날, 연금 개시하기 전달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까지는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뭐 늦게 낼수록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늦게 낸다면 연금 받기 전달까지도 하실 수 있다. 자, 권혁관님 반갑습니다. 네, 책 읽어주는 별샘님, 2007년 박사님께서 2,500만원 일시불 가입했습니다.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주 부장기사님이 이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상품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아이고 저한테 가입하신 분이시군요. 네. 현재까지 추가 납입 1,100만원에서 납입 3,600에 수익은 1,400만원 정도입니다. 네. 수익이 나셨네요. 그죠? 금액이 크게 요즘은 손실하면 손실 금액이 크다고 해요. 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2007년도에 가입하신 평명 상품이기 때문에 경험생명표 상으로 봤을 때도 과거 걸 적용하고 있는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해지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연금으로 가셔서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뭐 하신다면 이걸 해지하고 다른 상품 가입하시는 것보다 이거를 정리해서 사실 연금을 하시는 게 좋죠. 연금. 그렇죠? 근데 또 가입하시게 되면 또다시 사업비를 부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상품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금액이 크기에 손실이 크게 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그러면 채권형 펀드가 있으니까 채권형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수익이 날 거니까 굳이 딴 상품 갈아타지 마시고 기존 상품 내에서 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침 햇살님. 늘 감사해서 연금박사 센터를 통해서 5% 연금 두 구자 있는데 더 가입하려면 기존 구자의 금액이 추가가 나오는지요? 아니면 신규 가입이 나오는지요? 기존 상품에 추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6% 연금이 나와 있거든요. 연금액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가입하실 수 있으면 신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존 상품에 추가 가입하시는 것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금액을 내실 수 있겠지만 신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정해진 금액을 또 정해진 기간 동안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곰배님 61세이고 직장 생활하고 계십니다. 라고 했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질문이 잘렸습니다. 곰배님 뒤에 질문이 있네요.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일반 계좌로 7천 정도 주식을 하고 있고, IS 계좌에서 6천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부족하여 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오늘 1200만 원을 넣어서 ETF 투자했습니다. IRP 계좌도 필요할까요? 잘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연금 계좌 준비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주식형 비중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좀 61세신데 지금 투자했다가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손실이 난다면 노후자금에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IRP 계좌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지만 결국 너무 주식에 올인하거나 주식 비중을 높이시는 거 나이 만 61세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적정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투자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그럼 연금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권혁권님, 자식에게 3천만 원 이체하면 상속세 냅니까? 상속세는, 전체 자산에 대해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상속 과정에서 상속 자산이 5억 원 미만이시면 일단 상속세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없고요. 배우자가 있으면 거의 10억까지도 상속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이하는 크게 상속세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이체해 주시는 거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죠, 증여세. 근데 자녀가 성년이라면 어쨌든 5천만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니까 세금 없이 줄 수 있되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신고. 달콤맘님,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상품 들어야 하나요? 소득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고요. 소득공제 지금 해주는 상품은, 현재 금융상품 중에서는 거의 없고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이제 연금, 저축 IRP가 있죠. 요거는 은행이나 증권사 가셔가지고 연금 계좌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상타성님, 박사님 6% 연금 연말정산 세제 혜택 되나요? 안 되죠. 6% 연금은 비과세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이 있는 거죠. 세액공제 상품은 연말정산에 세금을 돌려주지만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지만 연금 탈 때 세금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수익이 많이 난다면 결국은 비과세 상품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테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조병진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곰배님 답변 드렸고요. 자, 윈님 51세인데 월 200만원 급여로 개인연금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월 200만원씩 하시려면 지금 만약에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금저축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냥 내가 앞으로 좀 연금을 꾸준하게 불입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최저보증연금 5%, 6%, 7% 연금보험 1800-3624로 문의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추천, 설계, 포트폴리오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님, 현 전업주부 55세로 3년 전에 과거 퇴직 후 수령한 국민연금을 반납하고 130개월 추납한 후 현재는 매월 9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반납, 추납 다 하고 계셨네요. 그죠? 연금 수령 시까지 납부 정지 후 개시 전 추납하고 싶은데 한번 추납 이력이 있으면 다시 추납 못하나요? 그럼요. 네. 추납은 지금 현재 119개월까지만 가능한데 이미 다 쓰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꾸준하게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최미영님, 추납은 법 개정 이전에 이미 했던 것과 상관없이 개정 이후에 119개월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법 개정 이전에 119개월 하셨으면 이미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은 못합니다. 이미. 또 생긴 게 아닙니다. 자, 오뚜기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64세에 IRP 넣고 있는데 수입이 있는 동안 넣어도 되나요? 그럼요. 수입이 있는 동안은 계속 IRP 넣으셔가지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시고 수익이 종료되면 그다음부터 연금 받으시면 되겠죠? 그쵸? 수익이 64세뿐만 아니라 74세, 84세에도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IRP 계속 납입하시면서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겠고요. 연금 계좌를 2개 만드셔가지고 지금 납입한 계좌에서는 수령을 하고 빈 계좌에서는 납입을 해가지고 세액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장님, 연금박사님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이자율이 5, 6, 7%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연금보험이죠. 연금보험 최저보증 이자율이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5%짜리도 있고 6%짜리도 있고 7%짜리도 있고 점점 진화되면서 약간 다른데 상품이 약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센터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 연금 추천해 드리는 것은 현재는 6%가 그나마 가장 좋은 것이고요. 어쨌든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수익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높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옵션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은님 반갑습니다. 기자강님, 강 기자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님,
국민연금 수납하고 있는데요. 5년 분할 납했는데 지금 36회 정도 납부했고요. 요즘 국민연금 납부액이 9%에서 15%까지 올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같이 추납금을 분할로 내는 사람도 같이 올려서 남은 개월수는 올려내야 하는 건가요? 납부 금액이 올라가면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추납을 이미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셔가지고 분할 납부하고 계신 분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가 올라간 거거나 뭐 국민연금 개혁이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해진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미래에 낼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납을 신청하셨다는 얘기는 이미 내야 될 금액이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원래 한 번은 냈어야 되는 건데 국가가 60개월 분납을 인정해 주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제도가 바뀌는 것과는 관계없다. 그냥 내시던 것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퍼리님 이전에 받았던 거 다시 내고 주부로서 가입했던 거는 금액을 적게 냈었는데 개인이 낼 수 있는 최고 금액 119회 추납하고 만 60세 넘어서도 임의 가입으로 월 50만 원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60세에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받을 겁니다. 더 연기해서 받을까? 궁리합니다. 네, 연금 많이 준비하셨네요. 어쨌든 네, 하셔가지고 평균 수명, 기대 여명 82세 정도 이상만 사실 수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 연기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좀 늦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누적 금액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정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러프레님 반갑습니다. 네, 제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네. 책 읽어준 별쌤님, 떨려요. 박사님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저희 센터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우리 별쌤님 한 번 더 뵙고 또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 전화 주셔가지고 연금 박사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더치맨님, 60세로 10년 전 가입한 비과세 연금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저보증 2%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10년 전 가입한 비과세 연금보험인데 최저보증이 낮으시군요. 그죠? 네. 뭐 이 연금은 그냥 연금으로 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연금으로 반드시 받겠다는 조건 하에서는 이 상품을 최저보증 연금 중에 일시납 연금이 있거든요. 이걸로 갈아타는 것이 연금액은 조금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절대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희작윤님. 희작윤님. 아버지 노령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노령연금 32만원 받고 계시고, 어머니 국민연금 800만원, 800 정도 더 내고, 월 62만원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질문, 어머니 국민연금 800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 맞을까요? 두 번째 질문,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받을 수 없나요? 자, 아시겠습니까? 근데, 일단, 어머니가 연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더 800을 내셔가지고 연금 늘리시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기초연금이 약간의 제한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 뭐 예금, 주식, 부동산, 펀드, 보험, 땅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전 재산을 봐가지고 기초연금 대상을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단지 국민연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기초연금이 약간 감액은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초연금 좀 더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줄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늘려놓으시고 기초연금은 제도가 많이 바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훈SO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연 400만원 이하로 해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나요? 예로 연 200밖에 못해도요. 그러면요. 연금저축은 납입한 금액의 16.5%를 환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연간 10만원 냈다. 그럼 16,500원 돌려받습니다. 납입 금액에 따른 제한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한선만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900만원. 연간. 박성웅님, 노란우산 공제를 계속 넣어야 할지 아니면 연금 관련 상품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나이는 55세입니다. 노란우산을 계속 넣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소득이 있으시고 노란우산 공제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연말에 새 소득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소득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뭐 사업하는 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뭐 좀 하시는 분들은 200만원, 연간 20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십시오. 소득공제로도 효과가 크니까 소득공제 효과 되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연금 관련 상품을 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내가 소득공제는 연간 200밖에 안 되는데 노란우산에 연간 500, 1000씩 넣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자도 높지도 않고 나중에 무슨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소득공제 되는 금액까지만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왕수님 반갑습니다. 네. 김현주님,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만원, 500만원 정도 연금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노후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내도 사적연금 1200만원 넘으면 안 되잖아요. 퇴직연금도 없는 제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어차피 300에서 500이 월이십니까? 월? 네, 월이시겠죠. 자, 월 300에서 500 정도를 연금을 넣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 사적연금은, 연금저축은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90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씩 넣으면 2달이면 끝납니다, 사실. 네, 그죠? 네, 그리고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 150까지는 비과세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되고요. 월 비과세 되는 연금은 1200 한도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금에 대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고 제도가 나오고 있는데 다 헷갈리시죠? 이런 걸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으셔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전문가가 아니면 결국은 1200이 뭔지,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도대체 이거는 도대체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금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전문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님, 제 이름인데? 영주? 네, 연금저축 펀드의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추가 납입해서 1800 채우면, 900만원은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네, 연금저축 펀드의 한도가 1800까지거든요. 근데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시는 90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납부랑 불린 돈은 연금으로 안 하고 출금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 걸까요? 그렇죠? 추가 납부,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로 불입하는 900은 언제든지 빼도 됩니다. 세금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세금을 낸 돈이고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걔는 언제든지 뺄 수 있냐. 연금 계좌에 그냥 들어있는 것일 뿐이지 언제든지 빼도 되고 나중에 연금 탈 때도 이 부분은 세금을 추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로 불입한 900만 원에서 발생한 수익에,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저율과세되는 것이고 연금 탈 때 조건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린 돈, 수익은 영향이 있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으면서 추가한 돈은 나중에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다. 세금 없이. 이미 낸 돈이니까. 자, 포토라이터 박님, 포토라이터시네요. 그죠?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다른 배우자는 개인연금을 납입하는 것이 부부 모두 국민연금 납부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두 분이 100년 해로한다는 상황에서는 두 분 다 국민연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한 분은 국민연금, 한 분은 개인연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연금이 뭐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추가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이건 아니고 저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이잭 윤님 감사합니다. 안티용님 오늘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배워갑니다. 서수진님 100만이 아니고 1000만 가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1000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님 49세입니다. 20년 전에 20년 납 종신보험 가입했는데 최저보장 이율이 5%, 60세나 65세 연금을 전환하려고 했는데 아까 종신보험은 그냥 가져가라 하셔서 고민되네요. 월 76,600원이고 연금액이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연금을 전환 별로일까요? 20년 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최저보증이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망보험금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으로 전환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상품들은 또 그렇게 불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망보험금에 비해서는 연금 전환하는 게 불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20년 전 가입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도 좋고 연금 전환 조건도 좋은데 사망보험금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은 목적에 맞게 사망보장은 사망보장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금 전환 하지 마시고 자식에게 사망보험금 물려주고 그 자식에게 용돈을 받으십시오. 이거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영상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자, 태리님 감사합니다. 김현주님 연금보험은 사적연금 1200만 원에 안 들어갑니다. 네, 연금보험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비과세 연금보험은 1200만 원에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지현님 감사합니다. 러퍼리님 감사합니다. 최학도님 감사합니다. 김지현님 소득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조기 신청 가능 안 됩니다. 소득이 얼마 있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소득이 소득 금액 기준으로 280만 원 이하 있으시면 가능하지만 이상 있으면 조기 신청 안 됩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금계좌 훈에서님 연금계좌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증권사 은행 가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모바일 앱 깔아서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은행 가시면 다 해줍니다. 네. 자야님 감사합니다. 손간음님 감사하고 수연면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원면장님 인사 없으시다가 이렇게 숨어서 들으셨다가 지금 나오셨네요. 네, 마지막에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연금박사 라이브는 여러분과 1시간 넘게 함께 했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대한민국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그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 10분 가까이 한 질문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해결해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죠? 자,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연금박사 상담센터
연금 박사 구독하시고 센터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1800-3624 센터 상담 전화번호가 있고요. 저희 센터는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 지하철 2호선 강변역 테크노마트 1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 문의해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박사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연금 박사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좋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구독, 좋아요, 알람, 응원까지 해주시고요.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날씨 추워지는데 건강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벌써 12월이네요. 그죠? 다음 주 월요일 날 12월 4일 날 저녁 9시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연금박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